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6돌세 즈음에서 우리나라 주재 외교단과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5일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외교단 단장인 러시아聯邦특명정권 대사와 윈남 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정권 대사, 무관단 단장인 쿠바 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각각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경야는 김정은 원수 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멋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 주재 윈남 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정권 대사가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브라질 연방공화국 대사관이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우리 당이 중시하는 공장, 온 나라 어머니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있는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육아 정책을 높이 받들고 생산 정상화의 동업을 높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두 차례나 공장을 찾으시어 후대들을 위한 뜨거운 운정을 베풀어 주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옥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을 두 차례나 찾아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찾아주신 날이 2014년 12월 15일이었는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공장을 찾아주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이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보고를 받고 밤새 잠들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의 생산 정상화 문제는 단순한 경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한평생 우리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순간 뜻을 받들어 나가는 더더욱 우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원료 보장을 비롯해서 경영 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겠으니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생산을 깡깡 내밀라고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정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정책이 어린이 식료품 생산을 최우선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어린이 식료품 생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고 힘줘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수백 점의 어린이 식료품 견본들도 보내주시고 공장 현대화를 위한 모든 대책을 취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정욕적인 용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은 10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건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사진문헌이 2015년 11월 13일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 종업원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찍어주신 기념사진입니다. 그때 저도 현대공사에 참가하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하신 것이 생산 공정들마다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로 설계하고 만든 첨단 설비들을 굳건히 갖춰 놓은 것이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은 설비 현대화에서 국산화 비중을 높일 때 대한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남을 쳐다보는데 습관된 일부 사람들이 여기 와보면 수입병이 싹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산화 실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업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공장 현대화에 기여한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난관을 헤치며 혁명을 하는 것도 조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공장의 생산 정상화이자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그날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안고 사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해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여기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주최 110 2021년 6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문제를 당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하셨습니다. 힘겨울수록 후대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억척의 의지를 지니신 경야는 정비수 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주체 110일 2022년 2월 육아법이 채택되게 됐고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이 온 나라 어린이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사랑의 화폭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당의 육아정책이 실시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목장들이 훌륭히 건설 개건되고 수천 대의 젖가루 생산 설비가 급전히 갖춰진 것을 비롯해서 생산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 적극화되는 속에 국가적인 정연한 공급체계와 질서가 수립되게 됐습니다. 가장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지니시고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랑의 연륜을 아로새기시는 경야는 정비수 동지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우리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이 땅 위에는 세상의 부름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세세연년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扬시키자. 자애로운 오보이의 사랑 속에 뜻깊은 평양 체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수해 지역 주민들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참관했습니다. 혁명전통 교양의 대전당을 찾은 수해 지역 주민들은 비범한 용도와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이 땅 위에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 조국을 일떠세워주시고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역사와 불멸의 업적이 시기별로 내용별로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 있는 여러 허시를 깊은 감동 속에 돌아봤습니다. 혁명 전후 아래서 그들은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끝까지 따르는 길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는 천리를 새겨하면서 조국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애국 국민이 될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수해 지역 주민들의 참관길은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연대의 승리 전통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내 조국의 전승사가 백전백승의 역사로 줄기차게 흐르도록 현명하게 인도하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주체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했습니다. 그들은 존엄 높은 공화국의 불멸할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1950년대 용전사들의 투쟁 정신과 녹슬이여 우리 당이 줄기차게 펼쳐가는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끝없이 빛내이는 보람찬 길에 뚜렷한 삶의 자업을 새겨갈 열이 넘쳐 있었습니다. 한편 수해 지역 주민들은 전국 유치원 어린이들의 예술 종합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6돌 경축 국가미술 전람회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5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창락 동지, 문화상 성종규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명철 동지, 미술부문의 일꾼들, 창작가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문화상 성종규 동지가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조선아 세조선의 국기와 국장이 탄생하던 나날에 유화 강선제강서를 찾으시어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는 경야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비롯한 미술작품들은 우리 조국을 전업 높은 인민의 공화국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세계 빛날 업적을 예술적 화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공화국의 융성 번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헌신의 세계가 아크릴화, 눈 내리는 다박설 초소를 찾으시어 조선화 구준비 맞으시며 등에 오려 있습니다.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로 사회주의 강국의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할 위인상을 조선화 백두의 행군길을 옥색에 이어가시며 우주 강국의 전엄을 만방에 떨치시며 선전화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를 비롯한 미술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당의 손길 아래 나날이 꽃피나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눈부시게 비약하는 내조국의 발전상을 생동하게 형상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6돌 경축 우표 졸람이 무궁본용하는 사회주의 강국이 5일 조선 우표박물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영상 사진 문헌을 모신 우표들이 졸람회장에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졸람회장에는 주체의 기치 높이 이 땅 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떠 세우시고 융성 본용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 역사와 한평생 혁명의 붉은 길을 지켜두시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헌신의 로고를 순몸이 되새겨주는 우표들. 강대한 우리 국가의 존의와 명성을 더 높이 떨쳐주시며 미중유의 대변혁과 기적을 창조해 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 깊게 보여주는 우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참관자들은 절세 위인들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과 용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충성과 애국의 무진한 힘으로 전면적 국가 발전의 상승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6돌을 맞으며 애국 청년들의 기계와 젊은 힘이 온 나라에 더욱 충천하는 속에 5일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대학생 청년들의 웅변 모임 애국과 청년 대학생이 진행됐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 안의 청년 대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웅변 애국의 무게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 박진명은 대학생 교복에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신 절세 위인의 숭고한 애국의 넋이 깃들어 있다고 감명 깊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애국 청년의 높은 영광을 떨치더라도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안겨주신 사랑스러운 애국의 제국입니다. 김제공업 종합대학 학생 홍성남은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 유능한 혁명인지 조국의 무거운 짐을 돌기 위해 악을 탁을 애쓰는 참된 열혈 충신들로 튼튼히 준비해 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현실로 옮겨갔을 때 그 백이라는 보답 속에 우리의 청년 대학생들의 애국이 있습니다.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종이 받들어 참된 교원혁명가로 삶을 빛낼 교리를 담은 평양교원대학 학생 백운별의 웅변 사랑의 교실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해바라기 학용품을 안겨주시고 서나운 책가방도 손수기며 주실 때 아버지 원수님 하여 행복의 표 젖어가다 파고드는 아이들을 보시며 김재원 해준농업대학 학생 김용구는 웅변 영웅과 나에서 영웅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긍지 높은 교종의 대학생답게 당의 농촌혁명 강령 실현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려서 적을 받들었는지 오직 실천으로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열정적인 웅변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깊이 새겨안고 충성과 애국의 옥센 힘으로 부흥강국의 미래를 앞당겨갈 열혈 청년들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6돌 경축 모임이 5일 근로단체들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에서 진행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 모임에서는 조선직업 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박인철 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국가건설 사상과 세련된 용도 밑에 강국의 새 시대, 조국 번영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노동계급을 나라의 맏아들 존의부대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존엄 높은 공화국의 부흥 발전을 위해 분투해 나감으로써 오모니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랑랑구역 정백남새농장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경축 모임에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종혁 동지를 비롯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국가건설의 근본 기념으로 내세우신 것은 우리 공화국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끝없이 빛내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주신 불멸의 공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 따라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다수하게 자랑찬 결실로서 공화국의 융성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진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올해에도 다수학을 이룩할 요리 않고 당면한 용농 작업들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야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펼칠 요리 않고 떨쳐나선 황해남도 농촌격리위원회 신광온실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논뼈 후반기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을거지 시기가 다가오는 데 맞게 농장에서는 포전별에 따르는 논뼈의 생육 상태를 과학적으로 따져가면서 선알 질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리원시 미라 남새농장에서도 과학적인 비배 관리 방법들을 받아들여서 논뼈의 요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해성 이상 기후로 인하여 벼율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처하여 여러 가지 용량액들을 입도 비료로 분무해서 논뼈 요물기를 보다 촉진시켜주고 있습니다. 한편 평안남도에서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생산해서 농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도에서는 농기계 생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분담 조직을 면밀히 하는 것과 함께 자재와 원료 보장을 따라 세워서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생산했습니다. 미국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 농무성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전체 세대수의 13.5%에 달하는 1,800만 세대가 기아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이것은 지난 10년 내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 680만 세대는 매우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대유행병 기간에 저소득층 주민들 속에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사회단체는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굶주림을 근절할 수는 없다고 개탄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소안 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육 만행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2일 팔레스티나 보건성이 밝힌 데 의하면
8월 28일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 지역에서 29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목숨을 잃고 1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물 및 전력 공급망을 비롯한 하부 구조들이 파괴되는 등 많은 물적 피해가 초래됐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1만 2,840여 명의 댕구열 환자가 등록되고 8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8월 31일 오전까지의 24시간 동안에만도 댕구열로 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사들이 친환경적이면서도 알곡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자 처리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전통적인 정자 처리는 화학제를 사용해서 진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정자 처리 방법을 보면 정자의 높은 온도의 증기를 일정한 시간 동안 쏘여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정자를 처리하면 정자의 병견들성도 높아지고 싹트기율도 높다고 합니다. 지금 연구사들은 이러한 정자 처리 방법이 어떤 토양 조건과 기후 조건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데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이 여러 파장의 전자기 복사선을 이용해서 우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자외선과 적외선, X선을 비롯한 전자기 복사선은 육안으로 포착할 수 없는 우주의 세계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외선을 이용하면 온도가 매우 높은 천체들에 대한 연구를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은하계의 중심부 깊이까지 접근해서 진화 과정에 대한 자료들도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적외선 망원경으로는 온도가 낮은 천체들에 대해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X선을 이용하면 두터운 구름층과 우주 먼지에 가리워져 광학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는 천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파장이 짧은 감마선도 우주 연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감마선으로 관측한 결과 우리 운하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많은 빛 폭발 현상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 공구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분무도장기입니다. 이 분무도장기는 도색해야 할 물체의 재질에 따라서 도색제 분무량을 조절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분무도장기는 공기 압축기와 연결해서 이용합니다. 이러한 분무도장기는 붓으로 도장 작업을 할 때보다 작업 속도가 12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규격의 볼트들을 조이거나 풀 수 있게 설계된 스파나입니다. 스파나의 몰입부는 회전할 수 있게 돼 있어 임의의 각도에 설치된 볼트에 대해서도 쉽게 작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 날씨 특징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최고 날씨의 특징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8월 27일부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진 것입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23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아서 가을철이 들어섰지만은 낮 동안에는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별로 보면은 대부분 날들이 전국 평균 일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커졌는데 이 평균값은 10.7도로서 이곳은 평년의 평균값보다 0.7도나 더 큰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기온 상태를 보면은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농작물들이 여무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5일경까지도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겠고 새벽과 밤에는 선선하고 또 낮에는 비교적 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선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농작물이 여물기에 지장이 없도록 논물 관리를 잘하고
여러 가지 식물 용량제를 분무해주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과 밤에는 선선해지는 데 맞게 건강관리에 각별한 지혜를 달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어제보다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황해북도와 강원도 내륙의 남부 지역, 개성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약한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은 9월 7일 24절기로는 백로입니다. 24절기 중 15번째 절기인 백로는 흰 이슬이 내린다는 뜻으로 가을 기온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때를 이루는 말인데 이 시기부터 기온이 빨리 낮아지게 됩니다. 백로 때에 이르러서 산과들의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이 시기 가을밀 버리 씨 뿌리기와 함께 목화 따기, 약초 캐기, 산열매 따기도 하곤 했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북부와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과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2mm 미만의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봉천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온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일과 9일에 습한 바다 공기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8일이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2mm 미만의 약간의 비가 내리고 9일에는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2 내지 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에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10일과 11일에는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0일에 북부 지역에서 11일에는 강원도를 위주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일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3일에는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북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